분포중학교 학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장 강강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제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매우 큰 충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기회로 하여 우리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뭐고 또 왜 바뀌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입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토마스 쿤은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앞쪽에를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새가 됩니다. 이 사진은 새의 사진이 됩니다. 그런데 뒤쪽을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또 보면은 토끼가 됩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우리가 인식하는 데에 따라서 이 사진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인식의 틀을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인식의 틀이 바뀌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교육에 대한 인식의 틀을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틀은 왜 바뀌어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토마스 쿤은 인식의 틀은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이 그림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 갈릴레오고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틀이 기존에 있습니다. 틀은 있는데 그 기존의 틀에 뭔가가 아닌 것이 자꾸 생깁니다. 생기면은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누군가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그것이 설명되도록 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간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하늘이 돈다라고 봤습니다.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꾸 천동설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관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풀고 뭔가가 자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라고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됐던 현상들이 막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긴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변할 때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은 그 무시한 것에서 뭔가가 자꾸 송곳같이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인식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교육도 지금 기존의 교육을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결국은 기존의 인식의 틀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인식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왜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 그림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인해서 우리는 각 지자체에서 막 돈을 뿌렸고, 또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이라 인해서 각자 1인당, 국민 1인당 25만원씩 뿌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2000년이 시대,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코로나가 나타났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돈을 뿌렸을까요? 전 세계가 막 공이 다 국민에게 돈을 뿌렸을까요?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왜 이게 일어나는 걸까요? 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은 노동입니다. 나는 노동을 안 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를 누군가가 나에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은 누가 줬을까요? 많은 사람한테 질문하면 세금을 거둔 거다. 그럼 또 세금은 또 누가 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봇입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는 밤에, 나는 자고 있는 밤에 이 로봇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내 대신 노동을 해줍니다. 그것이 지금 재난기본소득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나는 노동을 안 했는데 기계가 노동을 해서 그것을 나에게 준 것입니다. 인류나 지금까지 인류나 모든 생물체들은 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했습니까?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되느냐? 그 노동은 로봇이 해줍니다. 나는 노동을 안 해도 로봇이 해서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 번도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지금 딱 생긴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의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왜 청년이 결혼을 안 하는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생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걱정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결혼도 별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은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이 들은 나를 누군가가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살펴 주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노후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족이라는 것을 꾸려서 나의 자손을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과거 사회에서는 결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찌 되느냐? 노후의 생존이 엄청나게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생존이 로봇이 노동을 해주고 나의 생존에 대해서 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사회의 많은 현상들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있습니다.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존에 영향이 없으면 인간은 이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간섭을 받는 것은 다 무엇이 때문입니까? 좋아서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나의 생존 때문에, 나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존을 결정할 수 없으면 내가 타인의 간섭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질입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행동인데 갑질의 그 행동을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생존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별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타인의 간섭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갑질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이 해결되는 순간에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의 자주성이 훨씬 더 증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인류의 진화의 과정입니다. 원숭이로부터 쭉 여기까지, 컴퓨터 앞에 있는 여기까지는 우리는 똑같이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이는 신인류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도 변해야 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교육들이 막 학교에 강제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온라인 교육은 일시적인 걸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육의 모습입니다. 1920년대, 지금으로 100년 전의 교육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교실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은 어떤 교육입니까? 스승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학생은 스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이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자주성은 허용이 안 됩니다. 스승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개인의 자율성이 허용되지, 개인의 자율성은 허용해요. 스승의 통제와 간섭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교실에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간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결국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과연 이 교육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본교는 코로나19가 왔을 때 온라인 교육을 할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줌으로 인한 화상 강의 형태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희는 일관되게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과제형으로 했어요. 그것은 본교의 교육 목표, 교육에 활동하고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같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교육, 질문이 있는 교육, 남과 다른 교육, 다르게 교육, 그거하고 일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 목표, 교육 목표와 본교의 교육 목표와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아침 9시에 학생들한테 전부 다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9시부터
그러고 오후 3시에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수업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3시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공이 학생의 시간입니다. 학생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자율성입니다. 학생이 하여튼 책임을 지고 그 과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 아마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 시스템은 학생의 자율성을 엄청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율이 힘들지만 이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막 각 학교에 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화상의 강의를 이 줌을 이용한 이 화상 강의의 형태는 역시 교실 수업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합니까? 선생님의 통제를 따라라. 나의 통제를 따라라 하는 통제 시스템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본교는 이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에 의한 과제형으로 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과거에는 이 겁니다. 학생은 가르쳐야 될 존재고 스승의 통제가, 스승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 생존 시스템이 바뀌는 이 시기에서는 미래나 이런 시대에서는 이제 학생은 타인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학습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존중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우리가 한번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에 있는 온라인 교육의 시초는 이제 막 이제 첫걸음을 뗐다. 이제 가면 갈수록 속도는 빨라질 거다. 빨라질 거고 넓어질 거다. 왜? 온라인 교육이 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책무성도 아마 높아질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본교는 격주제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 주는 온라인으로, 한 주는 이제 교실 수업으로 운영하고 1, 2학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이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수업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 온라인 교육은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사고의 전환을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보다 더 증대시키자. 그래서 교실 수업은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보다 더 높이는 쪽으로 보조하는 역할로 좀 가져요. 교실 수업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그 수업에서 그 수업이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보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여러분,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기말고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는 교육과정을
온라인 수업의 교육 목표가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실 수업의 형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한다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학교는 이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시키는 교육, 뭔가가 대단히 힘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기회로 해서 학부모 여러분도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이 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실 수업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해 못했던 새로운 시대, 노동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비추어서 교육도 이제 변한다는 것. 교육의 방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는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이 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학교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